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MLS가 최근에 참 다양한 선수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도 이번에 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LAFC 같은 경우에도 스테판 유스타키오 선수를 임대로 데려왔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전략적이고 괜찮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정말 괜찮았는지는 아마 이 경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벌써 LAFC의 프리시즌 5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오픈 경기입니다. 모두에게 공개된 이 경기에서 아마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MLS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바꿔놓은 이 축구계의 분위기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LAFC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에서 콜롬비아 슈퍼스타 이제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를 데려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왔는지 물어보면 확실하죠. 월드컵 마인드셋.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월드컵에서 잘 뛰고 싶다라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미국에서 뛰는 겁니다.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적응할 곳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선수들이 MLS를 굉장히 좋은 무대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 영입 역시 굉장히 그런 부분이 돋보이는 그런 영입 중에 하나입니다. LAFC가 중앙 미드필더인 스테판 유스타키오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선수가 포르투갈에서 뛰던, 그러니까 포르투에서 뛰던 선수입니다. 물론 그 전에 뛰던 팀은 이제 캐나다에서 뛰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선수가 또 캐나다 부주장이거든요. 국가대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영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LAFC의 단장인 존 토링턴 같은 경우에 스테판이 탑 클래스 미드필더, 이거 굉장히 탑 클래스의 미드필드 자원이고, 그리고 굉장히 경험 있는 선수이고, 어떻게 하면 우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고의 레벨에서 퍼폼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확실하죠. 왜냐면은 포르투에서 150경기를 뛴 선수이고,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에서 뛰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12개의 골, 1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탑클래스 선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맨즈 내셔널 팀, 캐나다 대표팀에서 50번의 선발, 54경기를 뛴 선수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로 4골을 기록한 선수인데, 그런데 이 선수 역시 월드컵을 앞두고 기량을 끌어올리고 싶어서 MLS로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일단 스테판 유스타키오 선수의 나이가 29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구 선수로서는 굉장히 전성기에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에 있는 선수인데, 그런데 MLS 행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선수가 지금 LAFC에서 3번째로 비싼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은, 포르투에서 이번에 임대를 왔는데, 임대 기간이 이제 6월까지입니다. 2026년 6월까지. MLS의 기본적인 이 시즌이 한 해 내내 지속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시즌 중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 with an option to buy, 살 수 있는 옵션이 달려 있습니다. 완전 이적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AFC 입장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자원에 너무 큰 돈을 쓰기는 그렇고, 그런데 이 선수를 임대로 좀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면은, 그럼 당장 이제 돈을 좀 덜 써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도 아낄 겸 실험도 할 겸, 그리고 잘한다면은 완전 이적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똑똑한 계약을 했다. 그리고 유스타키오 선수의 몸값을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손흥민 선수 그리고 부안가 선수 다음으로 비싼 선수가 바로 이 유스타키오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1,700만 유로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고, 부안가 같은 경우에는 800만 유로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유스타키오 같은 경우에는 700만 유로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부안가랑 몸값이 비슷한 선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도 나름 한창의 때에, 나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제 이적을 결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랑 뛰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결정한 것인데, 과거의 MLS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좀 더 은퇴를 위한 European Stars Before Retirement, 은퇴하기 직전에 가는 유럽 스타들의 어떤 그 행선지 같은 느낌이기는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온 뒤에는 사실은 리타이어먼트 리그가 아니다, MLS도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그런 포지션에 있고, 손흥민 선수가 온 이후부터는 사실은 꽤
많은 선수들이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좋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랑 같은 팀이거나 아니면 또 상대해보는 경험도 굉장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MLS로 오는 경험 자체를 굉장히 좀 반기고 있다. 굉장히 좋은 선택지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게다가 이제 그 캐나다 대표팀 선수들 사이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LAFC에 이미 캐나다 선수가 한 서너 명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슈아니에르 선수가 이 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질문을 받는 모습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진짜 그 보기만큼 잘 뛰는 선수가 맞냐? 그러니까 손흥민 진짜 잘 뛰어라고 이제 슈아니에르 선수에게 물어본 건데 이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어시스트를 배달받았던 선수거든요. 그러면서 손흥민 진짜 미쳤다. 한 번 터치하면은 뭐 3명 제껴버리고 진짜 잘 뛴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 뭐 유명한 일화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패스를 해줘가지고 슈아니에르가 리그 첫 골을 기록하는 그 장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꽤 오랫동안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완벽했고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거의 뭐 접시 위에다가 골을 올려준 셈이었다. 거의 뭐 서빙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이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 리그 첫 골을 기록했던 슈아니에르. 캐나다 대표팀에도 손흥민 선수의 명성이 굉장히 자자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캐나다 팀의 부주장이기 때문에 또 이 얘기를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포르투에서 많은 출전을 하지 못했고 공격 포인트를 이번 시즌에는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LAFC에서 손흥민 선수랑 같이 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한 거니까 이거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출전 시간을 더 보장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랑 같이 뛸 수 있는 경험 게다가 캐나다 대표팀 동료들이 있는 그런 LAFC이기 때문에 여기로 오는 거 괜찮은 선택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죠. 그래서 LAFC의 세 번째 비싼 선수 몸값이 700만 유로로 굉장히 좀 LAFC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던 스타 영입 중에 하나와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단지 좀 차이가 있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하메스 로드리게스 같은 어마무시한 빅네임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세 번째 DP 선수로 이렇게 넣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LAFC 입장에서는 조금 더 조심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로 DP 선수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좀 이름값은 있지만 또 이제 실력도 어느 정도 있고 29살이면 전성기 때에 있는 선수인데 과연 이 선수 괜찮을까 해서 임대로 또 데려온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은 또 나쁘지 않다. 선수와 구단 모두에게 좀 윈윈이 되는 그런 이적 단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진짜 괜찮을까? 손흥민 선수랑 또 그 연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 이슈였잖아요. 이 LAFC에서 중원에서의 연계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뭐 밑으로 내려와주고 막 연계에 힘쓰고 이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했어서 그게 좀 문제였는데 이번에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영입인지 이거는 바로 여기에서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뉴욕시티 풋볼 클럽과의 경기가 이제 2월 8일 날 예정되어 있고 내일이죠.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2월 9일 새벽 5시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저도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고 라이브를 보기 위해서 이거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사실은 클로즈 도어로 프리시즌이 4경기나 진행이 됐고 전체적으로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가 출전 안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그런데 이 경기 나름 또 그냥 프리시즌이 아니라 좀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그리고 이번에 영입한 유스타키오 선수 역시 이번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좀 그들의 선발이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중원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리시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은 이제 본 시즌에 그렇게 많이 뭐 적용되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서 과도하게 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이 끝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를 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경기를 앞두고 LAFC의 새로운 영입 그리고 MLS의 이러한 동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또 관련된 소식들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